자, 그러면은, 상명대학교 3D 프린터 1일차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2명 중에, 음, 우선 제가 녹화로 해서 나타내 줄게요. 그리고 들어오신 분들은 마이크를 좀 꺼주세요. 마이크를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후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뭐 그때 뭐 수업 같이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들어오신 분들이 17분입니다. 그다음에 담당자분까지 해서 현재 한 15분 정도 들어오신 것 같네요. 예, 지금 계속 들어오고 계신데 다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요. 3D 프린터를 이제 2시간씩에서 3일, 6시간 안에 다 끝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좀 알차게 좀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회의 채팅방에다 내용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은 녹화되고 있고요. 어, 자, 진행합니다. 자, 우선은 3D 프린트 입문 정도로 해서 뭐 간단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게요. 자,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디지털 데이터를 바탕으로 3차원의 입체 조형물을 만드는 기술을 가리켜서 3D 프린팅이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프린팅이 만들어진 이유가 소량, 다품종을 만들어내기 위한 거예요. 어, 어떠한 시제품을 만들어서 제작 의뢰를 하게 되면 거의 예, 들어오신 분들 소리 좀 꺼주세요. 우선 제가 끄긴 하겠는데 들어오실 때마다 제가 끄기가 어렵습니다. 자, 소량 다품종으로 생산되고 시제품 같은 걸 만들면 뭐 늦게는 한 2달 이상씩 걸려요. 그렇다고 해서 완제품도 아니고요. 그런데 3D 프린팅을 이용하게 되면은 뭐 작은 물체부터 큰 물체까지 물론 프린터의 사이즈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소량 다품종이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진 않아요. 원래 이 시제품만 하더라도 제품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몇 백씩 해요. 근데 이제 프린터가 있기만 하면 뭐 다양한 제품들을 뭐 비용 없이 그러니까 적은 비용으로 만들 수 있다는 특징이 있겠죠. 자, 이 정도로 해서 3D 프린팅이 3차원 입체 조형을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만들어내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은 역사를 잠깐만 훑어볼게요. 역사가 그다지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최초로 3D 프린터가 만들어진 게 1980년대에 개발됐고요. 1981년도 나고야 현립 내용상 그대로입니다. 자, 코다마 히데오라는 이제 교수가 이제 광경화성 백상수지를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냈다라고 하죠. 어, 자, 랩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신속한 프로토타입 복제기라는 이 마크가 있다라는 거. 이 마크가 이제 어떻게 보면 3D 프린터의 첫 번째 로고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중화된 것은 2013년도 오바마 대통령이 두 번째 집권 때 연설을 통해 가지고 거론됨으로 인해서 좀 개발이 훨씬 더 빨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트라타시스하고 3D 프린터즈라는 곳에서 이제 제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요. 현재는 대중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음, 램랩에 대한 오픈 소스. 중요한 것은 얘가 오픈 소스라는 것 때문에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특허에 걸려가지고 개발들이 어려웠던 부분들이 특허가 다 해제됐어요. 그래서 누구나
여러 사람들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자, 우리가 이제 3D 프린터라고 얘기하면 적층 구조를 얘기합니다. 적층 구조 자체가 FDM이라는 형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만들어냅니다. 하나의 층층이 쌓아가는 거죠. 층층이 쌓아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서포트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게 될 텐데 이제 그 서포트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차후 얘기하도록 하고 한 층 한 층 쌓아 올린다. 자, 이미지에 나와 있는 대로 방식 자체가 FDM 방식의 총칭이고요. FF 방식의 작동 원리를 가지고서 중요한 것은 필라멘트라는 이제 고체 상태의 얇은 0.4mm 정도 되는 얇은 필라멘트를 녹여서 노즐이라는 곳에 고온 200도 가까이 온도에 녹여서 이제 하나하나 쌓아가는데 200도의 그 녹은 액상이 흘러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빨리 굳게 해주는 빨리 굳게 해주는 선풍기 효과를 해주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오픈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오픈해서 나중에 수업 끝날 때 제가 채팅방에 올려놓을게요.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고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소재인데요. 소재가 아니라 이제 프린터 방식이죠. 소재는 뒤에 나올 거고 프린터 방식인데 이게 고체를 쓰느냐, 액체를 쓰느냐, 분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방식이 다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형태로 많이 사용해요. 물론 하나 더 하자면 레이어 층으로 쌓아주는 이제 어, 어, 시트 방식이 있는데 자, 그것도 잠깐 뒤에 나오긴 할 겁니다. 먼저 SLA 방식. SLA 방식은 액상이에요, 액상.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제 베드 피스톤이라는 게 있어요. 베드 피스톤이라는 것이 차츰차츰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용기에 담겨져 있는 수조에 담겨져 있는 레진이 UV라는 자외선을 가지고서 이제 하나하나 녹여서 붙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녹여서 붙인다는 말보다는 바로 붙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광경화 작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레진의 소재에 따라서 이제 이 들어있는 액상에 즉 수조에 담겨져 있는 레진의 소재에 따라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세척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지에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자, 나중에 구조적인 것들은 다시 표현해 드릴 겁니다. 자, DLP 방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DLP 방식도 이것도 수조 방식인데 얘의 특징은 뭐냐면 레이저가 하나하나 이제 굳히는 과정이 아니라 밑에서 영상처럼 한 방에 찍어냅니다. 한 층 전체를, 레이어 한 층 전체를 그냥 한 번에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자, 그리고 레이저를 이용하는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액상으로 되어서 수조 안에 들어있는 레진을 굳히는 과정에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SLA 방식과 DLP 방식이 쓰이는데, 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뭐 크게 또 세분화되긴 하는데요.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SLS 방식입니다. SLS 방식은 분말을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자, SLS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서포트를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금속에서는 서포트를 쓰여요. 하지만 서포트란 뭐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말 그대로 지지대입니다. 그 지지대가 분말 방식은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내용을 좀 살펴보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파우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 피스톤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파우더는 위로 올라가면서 롤러가 레이어 한 층 한 층 쌓아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레이저로 인해서 굳히는 과정을 담게 됩니다. 나중에 완성된 것은 흙 속이 아니라 분말 속에서 손을 집어넣어서 털어낸다든가 끄집어내는 형태로 물체를 이렇게 잡아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지 같은 것이 있겠죠? 그래서
챔버나 흡입 장치가 꼭 필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참고로 표면 품질이 상당히 깨끗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잉크젯 프린터 방식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색상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색상을 쓰는데 많이 대중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폴리젯 방식이라고 해서 UV 램프로 경화시켜서 적층해 나가는 건데요. 폴리젯 방식의 특징은 이제 레이저로 쏴지는 것이 측면에서 쏴지는 형태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품이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깔끔하죠. 깨끗하게 폴리젯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런 복잡한 형상을 아주 정밀도 있게 또 하나 색상을 집어넣어서 구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다시 넘어갑니다. 자, 3D 프린팅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신발 모양으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뽑아낼 수도 있겠죠? 이제 구조체입니다. 자, 이 사람이 무슨 뭐 이집트의 왕자라고 합니다. 집을 3D 프린팅으로 이렇게 지어서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추진 중인 게, 미국에서 추진 중인 게, 음, 스페이스라고 아실 거예요. 스페이스라는 비행 우주선을 통해서 어, 달에 달에 있는 그런 뭐 모래나 먼지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직접 3D 프린팅으로 직접 축조한다는 기술 개발을 한다는 직접 다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그런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들어오신 분들 스피커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사람의 인체도 이렇게 뽑아서 탄성 같은 제품들이 있어가지고 사람 인체와 비슷한, 그러니까 무해한 거죠. 그런 걸 만들어서 사람 얼굴에 붙이는 것도 현대 기술에서 지금 이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자, 이제 3D 프린터를 간단하게 좀 해부를 좀 해볼게요. 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모터죠. 모터. 이 모터 자체가 한 스텝 한 스텝에 200스텝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기본 모델형입니다. 이거를 좀 더 잘게 마이크로 스태핑이라고 해서 좀 더 잘게 해서 아주 미세한 어떠한 형태까지도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개발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모터입니다. 이 모터에 의해서 각각 제품들이 다 움직여지는 거니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한 모터에 의해서 회전력이 동력 전달 장치를 통해서 타이밍 분리, 타이밍 벨트 등을 통해서 이제 힘을 전달하고 그 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때 미세 조정이 상당히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진동에 의해서 나중에 만들어진 제품이 흐트러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걸 막아줘야겠죠. 그래서 사용되는 것들, 제품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스크류 같은 거. 요 스크류 같은 건 뭐냐면 X축, Y축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중에서 한 축을 담당해 주는 겁니다. 전산 볼트 대신에 이 스크류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LM 가이드. 이 LM 가이드가 진동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3D 프린팅에서 LM 가이드를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 물론 베어링도 마찬가지겠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3D 프린팅 제작이라는 과정을 듣게 되면 이러한 제품들을 가지고서도 여러분이 3D 프린팅을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그 과정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걸 현재 보여주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으려면 제어 보드가 필요합니다. 자, 아두이노라는 제작 보드, 제어 보드가 있어요. 이 왼쪽에 있는 게 아두이노라는 제어 보드입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교재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칩에 한정되어 있는 칩 위에다가 이렇게 RAM, RAM PS 뭐 1.4 버전이고요. 자, RAM PS라는 것을 덮어줍니다. 위쪽에 얹어서 다양한 제어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어 장치에 대한 설명부가 쭉 나와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시고서 지금 뭐 얘기한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소통은 안 될 겁니다. 그냥 단지 내용을 제가 읽어주는 것밖에 되지 않아서 요거 같은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료는 나중에 다 수업이 끝나고 나면
채팅방에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제품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자, 제어 장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과 소통을 하려면 LED가 필요합니다. LCD죠. LCD 컨트롤이 필요해서 이제 센서나 온도나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 이 모니터를 보고서 우리가 측정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제품이 만들어지는 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판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제작하는 과정에서 판 자체가 바닥에 잘 붙어 있어야만 제품이 완성될 수 있어요. 만약에 제품이 이 베드에 제대로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떨어져 나가고 거미줄을 치게 돼버리겠죠. 그렇게 되면 노즐에 엉겨 붙어서 뭐 떡친다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자, 이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 제품을 또 수리해야 되는 과정들이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거는 3D 프린팅으로 필라멘트에서 노즐을 통해서 녹여진 제품이 필라멘트의 그 액상이 이 베드에 잘 붙어서 나타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 잘못됐을 때 어떤 형식으로 잘못되는지는 뒤에 이미지로 자,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베드에 잘 붙여지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외부의 온도예요. 자, 뜨거운 물체가 차가운 베드에 붙게 되면 이격 현상이 일어납니다. 떨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베드 자체에 열 센서를 가해서 히팅 베드라는 것을 사용하기도 해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PLA 방식에서는 굳이 히팅 베드는 필요하지 않지만 ABS나 다른 소재의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히팅 베드를 사용하는 것이 제품이 떨어지는 잘못된 현상들을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쭉 뭐 전원부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요건 이제 우리가 3D 프린팅을 만들 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제어부에 대해서, 전원과 제어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액상으로 되어 있는 어, 노즐에 200도 가까이 되는 뜨거운 것을 빨리 붙여야 돼요. 자, 그게 이제 냉각 장치라고 하는 이제 쿨링 팬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노즐과 바로 붙어 있어요. 일단 그림에도 나올 겁니다. 자, 익스트루더. 자, 이건 뭐냐면, 이게 이제 필라멘트라는 겁니다. 얘가, 어, 이 익스트루더에 의해서 밀려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요 노즐의 두께가 0.4mm예요. 0.4mm. 자, 근데 얘가 너무 얇은 필라멘트를 사용하게 되면 여기서 헛돌게 되겠죠. 익스트루더가 제대로 공급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소재가 제대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레이어가 쌓일 때 허점들, 즉 빈 공간들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필라멘트가 사용 기간도 있고요. 또 이게 나중에 얘도 이제 고체긴 한데 시간이 지나면 딱딱해서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유효기간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조 자체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필라멘트에 의해서 익스트루더가 필라멘트를 밀어내주고 그 밀어낸 거에 따라서 고온의 노즐이 용해시켜서 그 다음에 물체를 쌓아간다.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FFF 방식, 즉 FDM 방식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두 가지 보호턴 방식과 직결 방식이 있는데요. 그림과 동일한 거예요. 바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어떤 튜브에 의해서 밀어내 주느냐. 요즘 이 보호턴 방식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 홀드핸드. 자, 요 자체 이제 요게 일체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보이시는 거는 뭐 압출 기어나 뭐 가이드 베어링 뭐 등등의 형태 보톤 방식에 사용하기 위해서 보톤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런 그림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게 노즐이에요. 자, 열선에 의해서 이제 핫 엔드, 뜨거운 마지막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익스트루더가 이 안을 밀어내주면 이 고온에 200도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ABS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더 높습니다. 한 230도 가까이 됩니다. 이것도 다 우리가 큐라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설정해서 나타내 주게 될 겁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제가 읽어드린 것만으로는 여러분들이 안 될 거고요. 이건 참고 자료라고 생각하시고 자, 이미지 등을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자, 보시면 이제 여기 위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요게 열 팽창에 의해서 얘가 이제 늘어나는 형태, 이 마찰이 커져가지고 얘가 밀려나지 않는 형태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핫엔드, 마지막 종점의 최대의 적은 열 팽창입니다. 이 열 팽창에 의해서 마모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제품이 깔끔하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200도 가까이 된 것을 물체가 그대로 두면 처짐 현상이 일어나겠죠. 자, 그런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바로 식혀주는 쿨링팬,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 형태냐, G코드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G28 원점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코드명을 보고서 우리가 어떤 것을 나타내 줄 때에는 그 G코드와 M코드를 살펴보는데요. M코드는 이 기구학적으로 나타내 주는 형태를 가리켜요. 뭐 M104, 뭐 이러한 어떤 수치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설정할 때 그 코드를 보고서도 하지만 우리가 설정하는 것이 간단하게 한글로도 번역된 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따가 큐라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에도. 어, 그때 설정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간 내에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좀 많은 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듯이 가까이 붙어 있죠? 현재 이 쿨러링 팬이 여기에도 붙어 있지만 이게 밑을 향하고 있어요. 결국에 밑을 향하고 있어서 나오는 이 노즐을 통해서 나오는 이제 액상, 즉 용해된 액상이 필라멘트를 빨리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건 뭐 다양한 체결 정도에서 이 작은 내용들이 사용된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공구들입니다. 이 공구들은 왜 필요하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후가공이라는 걸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3D 프린터를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어, 용해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노즐에 붙어 있다 보면은 나중에 용해되고 그러니까 익스트루더가 밀어낸다 하더라도 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뜨겁게 해서 인두등을 뜨겁게 해서 녹인 상태에서 제거해주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0.4mm이기 때문에 얇은 형태로 이 노즐을 뚫어주는 형태들도 사용됩니다. 간혹 이제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라는 시험이 있어요. 거기를 보게 되면 가끔 이런 말이 나와요. 망치로 뭐 때려준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당연히 틀렸겠죠. 상당히 민감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어, 좀 세밀하게 좀 다뤄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프린터 출력하기 큐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 큐라를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을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인벤터라는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내일이겠죠. 내일 만나서 3D 모델링 프로그램인 인벤터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제품을 만들어서 STL 파일이라는 포맷으로 만든 후에 확장자 STL, 물론 STL 말고도 OBJ나 AMF나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겠죠. 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STL 파일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STL 파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3D 모델링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거를 확장자 STL 파일로 바꿔줄 겁니다. 그런 후에 슬라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즉 큐라겠죠. 큐라라는 것을 통해서 이 큐라에서는 일반 3D 모델링으로 되어 있는 확장자를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인식할 수 있는 오브젝, OBJ 또는 STL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요. 그다음에 AMF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STL 파일을 인식을 합니다. 큐라에서. 그래서 우리가 인식한 것을 확인해 보는 거죠. 분석 작업을 거칩니다. 그래서 서포트는 최소한으로 만들면서 제품을 빠른 시간 내에 뽑을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을 만들죠. 자, 또 하나 설명하자면 제품의 내부를 얼마나 채울 건지 또는 그 제품의 외면, 외피가 있고 내피가 있거든요. 그거는 몇 층으로 쌓을 건지, 두께는 어떻게 할 건지, 자, 이런 것들을 다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슬라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즉, 큐라겠죠. 그런 후에 얘를 G코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3D 프린터에서 적층 구조로 출력하는 과정을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슬라이서란 이런 거예요. 제품을 3D 모델링에서 만든 것을 STL 파일로 갖고 왔어요. 그러면 큐라가 이 제품을 이렇게 과산 공간에 끼워 놓습니다. 끼워 놓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층 한 층 레이어로 쌓아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실제 볼 수 있어요. 자, 요거를 한 층 한 층 쌓아간다. 한 층 얇은 판으로 한 층 한 층 덮는다. 그래서 슬라이서라는 말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레이어 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큐라를 이제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이제 설치를 하게 될 텐데요. 설치하게 되면 노즐 사이즈가 나와 있죠. 노즐 사이즈가 0.4mm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5 이건 이제 제품의 노즐 안으로 들어가는 필라멘트 정도의 두께라고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필라멘트 두께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품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받을 제품이 스텔스 250이라는 제품이 지금 학교에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스텔스 250이라는 제품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제품을 한번 찾아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눈에 띄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찾아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없으면 얼티메이커에서 만든 게 큐라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서 가장 비슷한 뭐 메이커봇 정도로 해서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3D 모델링을 통해서 모델링 된 것을 STL 파일로 바꿔서 큐라에 가지고 온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가상 공간 안에 제품을 가져왔죠. 가져와서 보니까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 제품의 X축, Y축, Z축. 이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일 때 이렇게 노랗게 나옵니다. 즉, 출력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동할 수 있겠죠? 또 회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과 회전을 왜 하냐면요. 이동은 그냥 위치인데 하나만이 아니라 복사해서 여러 개를 우리가 출력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회전을 왜 할까요? 서포트가 생기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전이 필요하다면 회전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여러 개 출력하고 싶다면 복사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멀티플 셀렉션 그 다음에 모델에서 여러 개를 뭐 만들 수 있는 뭐 개수는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만드는데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제품과 제품을 사이에는 공간이 떨어져 있잖아요. 익스트루더가 계속 민다면 제품과 제품 사이에 거미줄이 쳐지겠죠? 계속 밀어내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밀어내지 않고 공간과 공간을 이동할 때는 익스트루더가 역으로 오히려 끌어들입니다.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끌어들이다 보니까 제품이, 즉 소재가 내려온 것을 내려오지 않겠죠. 다시 끌어올리니까. 그때는 이제 어, 배출되지 않는 거죠. 필라멘트가 융해된 것이 배출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자, 뒤쪽에 그 내용도 나와 있으니까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레이어 구성 요소를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색깔에 따라서 형태를 보실 수 있어요. 이 색깔에 대한 것은 뒤쪽에 나와 있으니까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이어에서 최외곽, 자, A 부분입니다. A 부분, 뭐 빨간색으로 나와 있네요. 네, 빨간색이요.
자, 내과, 이 B 부분입니다. 녹색으로 나와 있죠? 연두색 계열이네요. 그죠? 그다음에 내부를 채워지는 여기가 이제 얼마큼 내부를 채우느냐, 인필이라고 해서 내부를 많이 채우면 많이 채울수록 즉 내구성은 좋아집니다. 근데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겠죠? 또 하나 시간을 오래 걸리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 서포트입니다. 서포트는 어차피 이 물체를 받쳐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데 얘가 많이 있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요. 이 서포트 내부도 채우는 양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 따라서 고가로 올라갈수록, 즉 3D 프린터가 고가로 올라갈수록 어, 아주 더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설정들이 있어요. 물론 오토 설정이라고 해서 기본 설정도 있습니다. 뒤쪽에 나오니까 그 내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색깔들이 각각 나눠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 어떤 부분인지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라프트라고 불림이라는 게 있는데요. 라프트는 뭐냐면 아까 베드를 설명했습니다. 베드의 역할이 뭐죠? 베드의 역할이 그 필라멘트에서 노즐을 통해서 융해된 내용이 바닥에 깔려질 때, 첫 번째 바닥에 깔려질 때 잘 붙어야겠죠. 근데 바닥이 우들두들해가지고 잘 붙지 않는 형태가 됐어요. 그럴 때 제품과 별도로 이런 서포트처럼 바닥을 깔아주는 것을 라프트라고 해요. 한 4겹에서 5겹 정도를 깔아줍니다. 깔아주고 나서 그 위에 물체가 이제 출력되기 시작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다 제품이 완성이 되면 배드와 물체를 떨어뜨릴 때도 상당히 수월하게 떨어뜨려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림은 뭐냐면요. 요 불림이 두 가지예요. 요 바닥을 깔아주는 건데, 라프트와는 다르게 요 불림은 바닥을 깔 때 한 층으로만 깔아줍니다. 한 층으로만. 대신 바깥으로 얼마나 몇 겹을 바깥쪽으로 깔을 것인지 이제 설정하는 거죠. 두 번째, 불림의 또 하나의 속성이 뭐냐면 요 안에 들어가는 패턴입니다. 패턴이 현재 나와 있는 이렇게 마름몰로 된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 말고도 지그재그 형태의 여러 가지 형태들을 둘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이 설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천장 부분인데요. 바닥과 천장 부분이 현재 노랗게 나와 있죠. 얘 자체는 기본적으로 바깥에 외곽, 즉 내부가 아니라 요 최외곽 부분에 바깥 면의 두께를 설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도 있고 아예 없애면 오픈되겠죠. 예를 들어 필름, 여기 연필꽂이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내용 상당히 중요한 이미지니까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주요 슬라이서에 대한 설정입니다. 이제 큐라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설정이에요. 예, 사용자 버튼을 써가지고 이제 설정해 주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현재 이게 다 영어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한글 버전으로도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일단 한글 버전으로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우선 제품이 이 제품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텔스 250이 얘와 잘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을 것도 같아서 그런 것도 이제 한번 차이가 나는 거는 내일 우리가 만나서 직접 프린팅을 하면서 한번 설정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레이어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해가 필요합니다. 레이어의 두께를 두껍게 하면 외관이 어떻죠? 거칠죠? 이거를 엘리어싱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레이어층이 얇으면 물론 시간은 더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외곽이 깔끔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레이어의 높이와 노즐의 직경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레이어 높이를 얇게 해주고, 그다음에 노즐의 직경을 더 얇게 해준다면 더 깔끔한 형태를 만들 수 있겠다 이거죠. 단,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필러멘트 직경과 공급 비율 등이 뭐 나와 있는데요. 뭐 내용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쉘의 바닥과 천정, 바닥만 나타낼 수 있고요. 천정은 오픈시킬 수도 있고요.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내부 채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 채우는 정도 값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한 30% 정도, 30%에서 70% 정도를 채워줘요. 차이에 따라서. 그리고 이 서포트는 한 뭐 20% 이하로 뭐 안쪽을 채워줍니다. 자, 이제 스커터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불림이라는 걸 좀 설명할게요. 자, 첫 번째, 스커터. 스커터는 물체와 전혀 관계가 없죠. 즉, 물체 외부에 어느 정도 간격을 떨어뜨려서 이렇게 바깥을 뿌려줍니다. 이 역할은 뭐냐면 실제 익스트루더가 노즐을 통해서 필라멘트를 밀어낼 때 그 안쪽에 공간이 있다면 밀어낼 때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둘레를 한번 쭉 빙 눌러서 채워줍니다. 쭉 뿌려주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안쪽에 비어있는 공간도 다 빠져나오면서 이제 완전히 꽉 차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바늘로 주사할 때, 튜브에서 이제 바늘로 해서 뽑아낸 다음 공기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번 밀어내서 액체를 분산시켜주죠. 그런 거랑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요게 이제 왼쪽에서부터 라프트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요 두께가 이 불림에 비해서 불림은 한 층이에요. 하지만 라프트는 세 겹에서 다섯 겹까지 아까 제가 네 겹이라고 했는데 세 겹에서 다섯 겹까지 더 두껍습니다. 더 두껍게 설정을 해서 나타내요. 그럼 평균 한 네 겹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타내주고 나중에 얘는 그냥 뜯어내면 됩니다. 바닥에서, 베드에서 뜯고 나서 물체와 다시 떼줄 때 상당히 편리하게 아주 쉽게 떨어집니다. 라프트를 설정을 해주면. 불림은 물체가 있으면 외부에, 즉, 만약에 이 불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베드와 맞닿는 면적이 적죠. 불림이 있음으로 인해서 베드와 만나는 면이 넓죠. 그러니까 더 접착이 잘 될 거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서포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3D 프린팅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예요. 자, 이 서포트가 없으면 만약에 손을 쫙 양옆으로 벌리고 있는 상태에서 상태 인형을 뽑는다고 해보세요. 그럼 팔 밑에 지지대가 없으면 팔 부분에서 노즐을 통해서 익스트루더가 밀어낸다면 공중에 뿌려지겠죠. 자, 그래서 이 서포트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서포트에 대한 설정이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서도 뭐 세부 관련 내용들도 쭉 나와 있고요. 이건 큐라에 대해서 설정할 때 우리 같이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여러분들하고 비대면 수업으로 이런 것들을 얘기해봤자 여러분들하고 아마 소통하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일 우리가 대면으로 했을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 속도입니다. 출력 속도가 빠르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자, 밑에 있는 거 좀 볼까요? 너무 빨라버리면 익스트루드가 리트랙션이라고 해서 아까 물체와 물체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 노즐이 계속 뿌려지면 안 되죠. 그때는 오히려 빨아들여야 되죠. 그걸 리트랙션이라고 표현해요. 순간적으로 압출 기어를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켜서 뒤로 잡아당겨 주는 겁니다. 그렇게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면 지금 현재 예제에 의한 나온 거라면 리트랙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리고 물체가 너무 빠르게 출력 속도를 우리가 늘릴 수 있어요. 근데 출력 속도를 너무 빨리 해버리면 이러한 현상이 바로 일어나 버립니다. 너무 또 느리게 하면은 또 느리게 한 대로 시간은 또 너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적정 수준의 속도, 아예 느린 속도와 중간 속도를 이렇게 딱 구간으로 설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느리게 할 때는 어느 정도까지 또는 중간 속도는 어느 정도까지. 즉 이렇게 1초에 60mm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으로 아예 딱 단정을 줘놨죠. 그 다음에 안쪽을 채우는 스피드를 또 별도로 할 수 있어요. 웰, 즉 외벽을 출력할 때는 조금 느리게 출력하고 내부를 채울 때에는 조금 빠르게 채우고 자, 이러한 속도까지도 다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외벽은 어때요? 속도가 좀 느리죠. 내부는 어때요? 좀 속도가 빠르죠. 저 안쪽 내부니까 좀 빨리빨리 출력해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외벽은 깔끔하게 출력돼야 되기 때문에 속도를 이렇게 느리게 설정해 놨다 보시면 됩니다. 즉 상황에 따라서 느린 속도로 설정할지 상황에 따라서 빠른 속도로 설정할지 그 속도는 60을 넘지 않게 설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러한 설정 기능들에 대한 기본 값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G코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슬라이서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분석 작업을 끝냈어요. 네, 한층 한층 작업하면서 이제 제대로 출력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럼 이제 G코드로 만들어서 우리가 3D 프린터에 우리가 USB로 담아서 3D 프린터에 꽂을 거예요. 스택스 250이라는 제품, 프린터 제품에 꽂아서 우리가 이제 출력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는 우리 슬라이서 프로그램, 즉 큐라에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 설정한 시간하고요. 3D 프린터에서 G코드로 설정한 시간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제품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일어납니다. 많게는 1시간 이상씩 차이 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전체 시간이 예를 들어 25시간에서 30시간 정도 되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자, LCD 활용해서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온도는 뭐냐면 최저 온도와 최고 온도의 사이가 지금 현재 185도로 설정되어 있네요. 그죠? 이게 뭐냐면 히팅 베드라고 해서 베드의 온도를 설정할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X축에 대한 X축, Y축의 기본값을 얘기하는 거고요. 원점을 사용할 때는 X0, Y0가 되겠죠. 이걸 G28, 그래서 G코드 28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걸 보고서 나타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이게 이제 시간을 나타내 주는 것 같아요. 3시간, 55분 정도로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초가 나오진 않겠죠? 3시간 55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D 프린터가 가동이 될 때 언제 가동될까요? 이 온도가 설정 온도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가동이 되지 않아요. 설정 온도까지 되면 그때부터 가동이 이루어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출력하는데 이제 뭐 이런 내용들 넘어가겠습니다. 출력할 때 이제 사용하는 형태인데 넘어갈게요. 이거 하나를 다 설명드리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자, 이번 이제 출력할 때 내일 좀 말씀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다는 못하겠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좀 봐주세요. TLA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ABS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소재입니다. 소재. 요 ABS 같은 경우에는 아, 이 태울 때 용해될 때 매캐한 냄새가 나요. 사람 몸에 안 좋은 거라 꼭 그 환기 장치가 꼭 필요하다는 거뭐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거고 이 PLA 같은 경우는 옥수수 전분가루 등을 사용했기 때문에 몸에 유해합니다. 그러니까 유해한 게 아니라 무해하죠. 무해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PLA 같은 경우에는 히팅베드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접촉이 잘 되는 편이에요. 하지만 ABS 같은 경우에는 히팅베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잘 접촉이 안 돼요. 그리고 온도를 더 높게 사용한다는 것 또한 한 220도에서 230도 가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력할 때 이제 컨트롤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컨트롤 내용에 LCD 이제 컨트롤 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건 이제 스피드, 노즐에 대한 온도, 뭐 베드, 뭐 팬, 스피드. 그러니까 냉각팬을 얼마나 빨리 돌릴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있네요. 음, 뭐 이러한 내용들은 뭐 여러분들이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출력 환경을 뭐 점검한다 할 때 이 프린터가 올려져 있는 이 테이블이 흔들리는 테이블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그다음에 외부 환경과 좀 차단되게 다 막아져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필라멘트 삽입하고 뺄 때, 그 빼고 삽입하는 그런 방법 또한 여러분들이 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온도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온도에 의해서 겨울에 출력할 때 외부 온도와 차단을 안 시키면 이제 망치는 제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닥과 잘 붙는지를 먼저 확인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리 뭐 시제품이 뭐 빨리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한 많은 거는 뭐 4시간. 요 3D 프린팅 운용 기능사도 2시간 정도 안에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시간을 설정해 놓고 있어요. 2시간 동안 계속 쏟아볼 수 없잖아요. 그죠? 바닥에 제대로 깔리면서 붙는지, 그 다음에 중간에 한 번 더 제대로 쌓아지고 있는지, 완성됐을 때 바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굳혀져 있는 경화 시간을 좀 가진 후에 제품을 이격시켜줘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노즐과 베드 간격 조정인데요. 이게 노즐이에요. 이게 베드입니다. 만약에 얘가 수평이 이루어져 있지 않고 오른쪽이 약간 올라가 있는 상태라면 얘가 이 바닥을 긁어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 베드와 노즐이 완전히 붙어 있으면 필라멘트에서 익스트루더가 밀어낼 때 얘가 아무리 용해됐다 하더라도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그럼 계속 그게 반복되는 과정이 거치게 되면 멈춰버립니다. 서버리겠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와 노즐의 그 간격, 떨어지는 그 간격 정도를 보면 좋은데 어느 정도가 제일 좋으냐 하면 여러분의 느낌상에 A4 용지 있죠. A4 용지를 이렇게 딱 밀어놨을 때 약간 걸리는 정도의 그 두께가 가장 좋습니다. 약간 걸린다, 약간 아무것도 걸리는 느낌이 없으면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약간 걸리는데 뻑뻑하지 않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느낌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가장 좋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베드가 완벽한 수평이 이루어져야 제품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드점을 많게는 16점을 포인트를 찍어서 높이를 설정하는 자동화 기기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거 다 수동으로 해서 맞췄어요. 근데 지금은 자동으로 다 맞춰서 세팅돼서 나오는 제품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맞추는구나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토 레벨링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만들어지겠죠. 자동 수평 조정을 다 해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바닥에 잘 붙이기 위해서 히팅 베드를 쓴다고 했는데, 히팅 베드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히팅 베드는 거의 바닥에 까는 걸 잘 쓰지 않아요. 우리가 히팅 베드가 아닌 일반 베드가 너무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제 버터라는 것으로 여기 보는 게 긁어낼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지금처럼 만약에 이러한 테이프를 나타내지 않았다면 이런 다리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뗄 때 다 끊어지겠죠? 다 잘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바닥에 이러한 테이핑을 해준 후에 그 테이핑을 뜯어낼 때 뜯어내는 게 좋고요. 또 하나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드가 3D 프린팅하고 분리됩니다. 그래서 분리해내서 베드를 냉동실에 잠깐 넣어놓으면 한 2분 정도만 넣어놨다 빼잖아요. 그럼 아예 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 수축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자동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 종이에 테이프를 딱 붙였잖아요. 박스에 테이프를 딱 붙이면 여러분들 그 테이프 그냥 뜯어보세요. 다 묻어나오죠. 좋은 방법이 뭐예요? 그 테이프를 쭉 잡아 당깁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떨어져요. 뭐 그런 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축 이완을 통해서 떨어뜨리는 방법 중에 이렇게 냉동실이나 냉장고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이러한 테이프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 이겁니다. 냉각팬이 이 노즐에 바짝 붙어 있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깔때기 모양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좀 더 세밀한 제품이고요. 일반적으로 노즐만, 냉각팬만 바로 옆에 돌아가게 합니다. 이렇게 바로 식혀지지 않으면 어때요? 얘가 이렇게 축축 늘어지는 형태가 만들어져서 온전지 못한 제품이 나타나는 거죠. 얘는 냉각팬의 역할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바로 굳혀지기 때문에 깔끔한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라멘트 종류입니다. 필라멘트 종류에서 ABS 타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PLA 방식을 쓸 겁니다. ABS 방식을 쓰게 되면 마스크도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환풍기 같은 것도 다 장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론 제품의 특이성은 있어요. 표면 조도가 상당히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되게 PLA보다 단단하다. 내구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재료에 따라서 ABS라고 해서 종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ABS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유연성은 종류별로 좀 차이는 좀 있을 겁니다. 자, 온도 볼까요? 210에서 250도. 상당히 높은 온도를 사용하죠. 히팅 베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60도를 쓰지 않고 그 이상, 100도 이상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의 환경과 완전 차단을 또 이루어 줘야 되고요. 좀 제약 조건들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지는 않을 거지만, 자, 이러한 내용들도 있다. 좋은 점과 뭐 안 좋은 점들을 고루 갖추고 있는 거가 되겠죠. 어떤 제품이든지 그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ABS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PLA 방식.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옥수수 전분가루를 이용해서 나타내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베드 안착이 쉽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히팅 베드를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온도도 얘 같은 경우에 히팅 베드 온도는 쓸 필요도 없고 혹시 쓰더라도 아까처럼 100도, ABS처럼 100도를 넘겨서 할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에 출력 온도도 한 210도에서 현재 250도라고 나왔는데요. 210도 정도, 예, 평균 210에서 220도 정도가 가장 무난합니다. 250도는 너무 높아요. 이렇게 250도로 너무 높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경우죠?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막혀있는 이물질을 녹여내기 위해서 사용할 때는 쓰지만 실제로 이렇게 250도까지 높이진 않고 한 210에서 220도 정도로 설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후가공은 상당히 어려워요. ABS 같은 경우에 후가공할 때 상당히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이 PLA 방식은 후가공이 상당히 좀 거칠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을 좀 많이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플렉시블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플렉시블, 좀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이렇게 누르면 탄성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재질도 있습니다. 자, PC. PC 같은 경우에는 전자제품들 같은 거 쓸 때 상당히 유용해요. 전자제품들. 뭐 정도로만 여러분들 뭐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거의 사용할 일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문적으로 사용할 때 쓰기를 하는 거라 넘어가겠습니다. 어, PETG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유해성이 아예 없다 보니까 이제 식기 같은 거 있죠. 우리가 이제 음식물 같은 거에 이제 사용할 때 쓰는 형태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서 열가수성 폴리우레탄으로 많이 쓰는 거.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죠? 3D 프린팅 운영기능사에서 TPU 형태로 나타낼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점 중에 하나가 후가공이 거의 불가능해요. 이런 것도 이제 필기 시험 때나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긴 한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프린터 출력, 품질 개선 좀 살펴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모델링을 통해서 이러한 사각형 박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얘를 어떤 확장자요? STL 확장자로 변환을 할 겁니다. 삼각형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트라이앵글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얘를 슬라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놓는 것이 가장 좋을지를 판단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분석할 겁니다. 한 층 한 층 쌓아지는 거. 그 다음에 내부를 얼마나 채울 거며, 요 외부 면의 두께는 얼마로 할지 등을 설정할 수 있겠죠. 자, 그런 후에 G코드로 변환을 해서 3D 프린팅으로 출력해 냈습니다. 자, 우리가 얘를 만약에 30mm로 설정을 했다고 칠게요. 30mm로 우리가 3D 모델링을 했습니다. 인벤터로. 자, 그러면 얘를 출력했을 때 실제 사이즈를 재보니까 0.6mm만큼, 0.06mm만큼 어때요? 차이가 났죠? 이런 오차가 어느 정도 생기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이 프린팅의 오차 정도 값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왜 하죠? 자, 하나의 물체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네 개를 만약에 결합해야 되는, 조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얘가 똑같이 30, 30으로 하면 끼워지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을 0.5mm만큼 더 작게 해서, 즉 결합, 체결을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차를 주려면 이 3D 프린팅의 오차 범위를 알아야 그 공차 값을 설정해서 우리가 3D 모델링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겠죠. 3D 프린팅 운용 기능사에서 두 개의 물체를 만들어서 얘를 한꺼번에 출력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 사이에 떨어지는 정도를 약간 두겠죠. 그래야 움직일 거 아니에요. 결합된 상태로. 자, 그런 것들을 나타낼 때 이렇게 얼마나 공차값을 줄 건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가 X축이고요. 두 번째가 Y축이고요. 세 번째가 Z축, 즉 높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최저값을 찾아주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간 기울어진 형태로 살펴보는 거예요. 몇 도 기울어져서 나타냈을 때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글자 같은 것들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그 다음에 이 경사값에 의해서 어떻게 나타내는지, 그 다음에 리트렉션, 아까 뭐라고 했죠? 기둥과 기둥 사이를 지나칠 때에는 리트렉션, 즉 익스트루드가 역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야 이게 거미줄이 쳐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 이러한 제품을 만들어서 이러한 익스트루더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무너지는지, 즉 냉각팬이 적당한 속도로 잘 냉각을 시키고 있는지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프린터 고문하기 이건 뭐냐면요.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이 프린터가 어느 정도의 성능까지 출력해낼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이게 노즐이 막힘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까 그랬죠? 노즐이 팽창됨으로 인해서 익스트루더가 밀어낸다 하더라도 즉 막히는 현상이 일어나요. 중간중간에. 즉,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제품을 유지 보수를 잘 하거나 아니면 구매한 지 얼마 안 된 제품들이 깔끔하게 나오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지금처럼 그렇게 노즐 자체가 막히는 현상으로 통해서 레이어가 이렇게 비어있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면 아예 뭐 구멍이 숭숭 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어떤 문제냐면 베드하고 첫 레이어가 접착이 안 되면 이렇게 허공에 떠 있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돼요. 이건 뭘까요? 노즐하고 베드가 너무 붙어 있는 형태예요. 너무 붙어 있다 보니까 배출이 안 되고 있죠. 그죠? 이런 너무 붙어도 안 되고 이렇게 너무 떨어져 있어서 공중에 떠서 만약에 냉각이 되게 되면 얘가 바닥에 접착이 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 버리게 됩니다. 즉 Z축 값을 얼마로 설정하는지 이게 첫 번째 레이어에서 가장 중요한 형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실제 물체와 베드가 정확하게 붙게 하기 위해서 또 뭘 쓴다고 했었죠? 굴림이라는 걸 쓴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예 바닥이 고르지 않을 때는 라프트라는 걸 이용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압출량이 부족할 때 보시면 지금처럼 레이어가 숭숭 비어있는 형태, 즉 제대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배출되지 않아서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 오른쪽은 뭐죠? 익스트루더가 너무 빨리 움직여서 배출량이 너무 많을 때 일어나는 과다 현상이 일어났을 때의 예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필라멘트인데요. 필라멘트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익스트루더가 얘를 밀어내지 못하겠죠. 그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 표면 상태가 상당히 불량할 때, 이런 거는 대부분 어느 경우에 일어나냐면, 프린터 자체가 흔들림 현상, 외부 환경에 의해서 흔들림 현상이 일어날 때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 다음에 특정 구간에 이렇게 라인 현상이 일어나는 게 있어요. 오버랩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요. 공지선처럼 이렇게 출력물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품 자체 내에서 어, 한 제품에만 일어나면 그 프린터의 세팅을 전체적으로 수정을 해줘야 되고요. 아니면 이 제품 하나만 그랬다라고 한다면 배치를 좀 바꿔서 설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진동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형태가 원치 않는 형태의 외곽이 나타났을 때. 그 다음에 쉘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3D 모델링을 할 때 안쪽을 이제 비워주는 형태를 가리켜 쉘이라고 하는데요. 그 쉘 내부 공간이 이렇게 비어서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꽉 채워져야 되는데 비어 있다 보면은 내구성이 상당히 떨어지겠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 코너가 들떠지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수축을 하면서 얘가 들려버리는 거예요. 바닥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외부 온도에 의해서 말려 올라가는, 수축되면서 말려 올라가는, 즉 외부의 온도와 내부의 온도 차가 너무 극명하게 날 때, 즉 추운 현상, 겨울에 많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냉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냉각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처짐 현상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쿨러링 팬 속도를 상황에 따라서 조절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자, 쉬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냥 쭉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레코딩을 하고 있어요.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이 내용을 제가 오픈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오픈해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서 한번 상황을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천장 빈틈, 이 외부와 이 위천장을 내가 오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형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레이가 생략된, 전부 다 지금 다 뭐죠?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다양한 이제 우리가 활용할 때 드론으로 3D 프린팅을 드론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어떠한 교육 자체 내에서도 3D 프린팅 제작하기, 3D 프린팅으로 드론 제작하기라는 어떤 커리큘럼이 있는 과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물론 여기서 이제 아두이노 같은 것을 통해서 연결해서 렌즈 같은 것으로 만들어서도 이제 사용하는 형태의 교육 계획안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사용하시고 보시고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우팔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을 직접 모델링해서 3D 프린팅으로 만들고 조립해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 예 같은 거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연결선 같은 것들을 잡아주는 형태를 만들어서 나타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전선 같은 거를, 우리가 용접할 때, 용접 기구로서 만들어 준 거죠. 요 사이 값들을 좀 이 두께에 따라서, 선들의 두께에 따라서 좀 만들어 줬고요. 렌치 같은 경우에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레젠테이션은 우리가 1시간 동안 쭉 진행해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3D 프린팅의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역사만 가지고서 쭉 얘기해도, 스트라타시스에 대해서만 얘기해도 1시간 가까이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우선은 우리가 중요한 거는 개념을 이해하는 거에 1시간 정도 이 내용을 통해서 파악하는 3D 프린팅이 무엇이며, 모델링을 통해서 STL 파일로 만들고, STL 파일을 슬라이서 프로그램, 즉 큐라를 이용해서 우리가 분석해보고 분석한 상태에서 문제점이 없다면 G코드로 변환해서 3D 프린팅으로 출력해보는 그 간단한 우선 그 과정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요. 소재가 어떤 소재로 이루어지며 우리는 PLA 방식을 사용하는 필라멘트를 이용할 겁니다. 그리고 SLA 방식, 즉 수조를 통해서 레이저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쓰지는 않을 텐데, 레이저로 사용하는 것이 수조용 방식의 액상이 있고, 그 다음에 SLS, 분말 형태를 사용하는 것도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상 큰 어떤 기둥적인 내용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Q라는 프로그램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3D 모델링 인벤토를 잘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미 만들어진 STL 파일들을
다운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운을 받아오실 겁니다. 내일 수업 때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뽑고자 하는 제품, 그렇다고 너무 큰 제품을 여러분들이 받아오시면 하나 출력하는데 우리가 지금 2시간 동안 수업할 때 세팅하는 거, 설정하는 거 하면 1시간이 후딱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 출력은 1시간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출력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정도 되는 정도의 제품을 받아서 2인 1조로 우리가 한번 뽑아보는 형태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어, 제가 지금 요거는 채팅방에 프레젠테이션한 강의 자료는 올려드릴게요. 잠시 한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5분만 쉬었다가 잠시 화장실 갔다 오실 분은 갔다 오시고 5분만 녹화를 잠깐 끊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큐라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슬라이서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여시고요. 자, 여기다가 큐라라고 영어로 써주세요. 영어로 CURA라고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티메이터라는 곳에서 오픈소스로 큐라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요. 오픈소스입니다. 자, 선택하죠. 자, 그러면 이건 로그인 없습니다. 로그인 안 해도 됩니다. 다운로드를 하는데 밑에 보시면 맥이라는 데서 윈도우, 뭐 리눅스 등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윈도우에서 사용하겠죠? 윈도우 64비트. 자, 선택을 하면 이렇게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쭉 다운로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큐라 5.4 버전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받으시면 됩니다. 자, 얘는 왜 필요하냐 하면 우리가 3D 모델링으로 우리가 인벤터를 사용할 건데요. 인벤터 받는 것까지 다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3D 모델링을 통해서 제작을 한 것을 큐라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확장자가 필요합니다. 그 확장자가 STL 확장자를 쓸 겁니다. 어, 요즘 이스라엘이 이제 뭐 공격을 받았다, 뭐 수천 번의 미사일을 받았다. 이스라엘에서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만든 OBJ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확장자들을 통해서 각 회사의 그 회사들이 그 각 나라의 회사들이 자기네들만의 STL의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뭐 AMF 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오픈소스로 또 제공을 합니다. 거기에 맞게 이 큐라라는 슬라이스 프로그램은 그 파일만, 그 확장자로 만든 파일만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델링에서 작업한 그 확장자로는 큐라가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슬라이서 프로그램이 인식할 수 있는 확장자. 가장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가장 대표적인 건 STL. 삼각형 형태의 모양으로 외형을 만들어줍니다. 물론 내부도 다 씌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OBJ라는 게 있고 AMF라는 게 있다.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에서 많이 나오는 확장자 이름이에요.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뭘까요? 바닥을 어떻게 깔 건지, 베드하고의 접착면이 제일 중요하고요. 물체가 만들어질 때 서포트가 필요한지, 당연히 중요하겠죠? 서포트가 필요한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서포트가 필요 없을 수 있다면 회전을 통해서 뭐 이렇게 뒤집어, 그러니까 옆으로 뉘거나, 뭐 아예 270도 바꾸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회전을 한다든가. 나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네 개를 복사해서 같이 출력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고, 그럴 때 시간은 얼마나 걸린지를 대략 책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후에 얘를 G코드로 만들어서 분석 작업이 끝났다면 G코드로 만들어서
이제 3D 프린터를 통해서 출력하는 G코드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3D 프린터가 인식해서 출력할 수 있는 형태로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운을 쭉 다 받으시면 되고요. 자, 다운을 다 받으면 이제 바로 실행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깔려 있으신 분은 깔려 있는 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자, 열어서, 네, 지금 다운 받고 있는 중이었고요. 저 전에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받은 거를 뭐 다 됐네요. 폴더를 열어서 바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라 5.4 더블 클릭으로 실행을 하면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제거하라는 것이 뜰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죠. 자, 떴네요. 자, 얘 눌러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쭉 설치를 할 겁니다. 자, 셋업 넥스트 하시고 동의하시고 다시 넥스트 들어갑니다. 자, 인스톨 시킵니다. 쭉 설치를 할 겁니다. 그냥 설치하게 두세요. 오늘 작업은 큐라라는 슬라이서 프로그램을 열어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STL 파일을 하나 불러올 겁니다. 불러와서 그 안에서 회전도 시켜보고요. 너무 크다면 스케일도 좀 줄여보고요. 이런 작업들까지 오늘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해요. 또 하나. 인벤터를 우리가 설치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대학생이잖아요. 대학생이다 보면은 학생증이 있잖아요. 그 학생증만 있으면 오토데스크사라는 곳에 가서 물론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이따가 다 시간 안에 할 수 있도록 좀 타이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얼티메이커 큐라 5.4 버전 슬라이서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되고 있고요. 데이터가 무겁지는 않아서 아마 빨리 실행될 겁니다. 음, 자, 4시에 나타나네요. 여러분들 아마 이런 창으로 바로 뜨지는 않을 거예요. 다음 들어가는 형식들이 좀 필요할 텐데, 그냥 여러분들이 적용만 그냥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쭉 적용만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문제를 좀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정이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제가 프린터 추가로 다시 들어가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자, 먼저 얼티메이트 프린터를 선택하세요. 얼티메이터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다시 프린터 추가해서
얼티메이트 프린터가 아닌 걸 선택하고요. 종류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종류에서 음, 얘가 회사명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하는데 스텔스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스텔스가 없네요. 그죠? 스텔스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 보는 거니까 우리 이렇게 합시다. 자, 프린터 추가해서 자, 얼티메이커 프린터를 그냥 설정할게요. 그런 다음에 로컬 프린터로 추가할게요. 로컬 프린터와 네트워크 프린터가 있는데 로컬 프린터는 내 컴퓨터와 프린터가 다이렉트로 연결된 걸 로컬 프린터라고 하고요. 네트워크 프린터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컬 프린터로 추가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 밑에 비네트워크 프린터 추가를 선택하시고 여기서 메이크 메이크봇이라는 걸 한번 찾아볼까요? M으로 시작하니까 야, 메이커봇 있네요. 자, 메이커봇으로 설정을 할게요. 자, 첫 번째 겁니다. 자, 이거를 그냥 추가하시면 됩니다. 여기 밑에 추가해서 나왔습니다. 자, 전 두 개가 지금 돼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하나만 떠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프린터 관리에 들어가서 두 번째 거는 제거를 해버릴게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럼 하나만 딱 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 사이즈가 얼마냐면요. 제가 확인해 봤더니 그 사이즈는 현재 학교에 설정되어 있는 거를 설정해야 돼서 제가 음, 이건 아니고요. 예, 여기 보니까 250, X축 250, Y축 250, Z축 270. 자, 이렇게 설정할 겁니다. PLA를 권장하는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250, 250, 270. 자, 들어가서 어, 자, 첫 번째 재료는 PLA를 사용할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한글로 되어 있는데 요거 설정하는 것도 좀 볼게요. 이게 영어로 돼 있는 게 있고 한글로 돼 있는 건 설정하시면 돼요. 자, 먼저 여기 위에 여기 점점점 여러 개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자, 요거 선택하시고요. 그다음에 잠시만요. 얘 설정이 이런 파일을 불러오는 거고요. 자, 이 설정 잠깐만요. 프린터 관리. 예, 프린터 관리로 들어가야 되네요. 자, 잠깐 혼동이 좀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확인하시고 프린터 관리로 가볼게요. 프린터 관리 들어왔죠? 자, 그 중에서 여기 설정이라는 데로 가보세요. 일반 한번 클릭해 볼까요? 일반에서는 이런 형태. 네, 좋습니다. 자, 프린터 한번 선택해 보세요. 자, 기기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프린터의 기기 설정. 자, 여기로 들어갈게요. 자, 위에 X축, Y축, Z축이 있죠? 자, 여기를 250, Y축 250, 높이 270. 이렇게 설정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X 눌러주면 되겠죠. 여기 보면 익스트루더라고 되어 있죠. 이 익스트루더 눌러주시고 노즐의 크기는 0.4 기본값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바꾸실 필요가 없고요. X축, Y축이 00 되어 있는 것은 오토로 세팅하는 거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요 사이즈만 프린터에 요 사이즈만 설정을 한 겁니다.
자, 위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프린터에서 프린터 관리, 자, 그 다음에 프린터에서 기기 설정. 자, 여기에서 조정하면 된다라는 거. 자, 사이즈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제품을 불러와야겠죠? 자, 마우스 휠을 밑으로 내리면 축소되고 위로 올리면 흡수됩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움직일 수가 있고요. 마우스 휠을 누른 상태에서는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마우스 휠을 누른 상태에서 이동, 마우스 오른쪽 클릭은 보는 방향, 마우스 휠을 돌려서는 확대 축소 등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체를 갖고 와졌을 때 이제 왼쪽 단추가 필요한 거죠. 자, 이제 물체를 갖고 와 볼게요. 자, 프린터는 슬라이스 프로그램은 잠깐 줄여놓고요. 자, 인터넷 들어가겠습니다. 자, 인터넷 열어서 자, 여러분들이 신기버스라고 한번 쳐보세요.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만들어 놓은 STL 파일 등을 불러올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신기버스라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신기버스와 같은 사이트라는 걸 누르게 되면 사이트 내에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옵니다. 사이트 9개, 무료, 유료, 뭐 파일 공유 등이 있는데 유료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료로 되어 있는 것들은 들어가 보면은 전부 다 외국 사이트들이고요. 제품을 찾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3D 모델링 뭐 다운로드 사이트 STL 파일 해가지고 뭐 이런 선택한 것도 있는데 저는 이런 거에서 찾는 것은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간 후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구하셨으면 좋겠고 이번 교육에서는 신기버스라고 하시면 자, 신기버스 사이트는 무료입니다. 로그인 할 필요도 없어요. 자, 클릭합니다. 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속도가 약간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감안하시고요. 영문으로 되어 있다는 것 또한 감안하시면 됩니다. 제일 많이 나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제일 많이 나와 있어요. 종류가 제일 많아요. 자, 그 중에서 하나를 불러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사이즈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자,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것저것 고민할 지금 시간이 없어요. 자, 이거는 이제 회전을 시켜서 본 거죠. 자, 우선은 이 데이터를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클릭. 자, 다운로드 시킬게요. 자, 다운로드가 된 것 같네요. 자, 이걸 파일로 열어볼게요. 압축 파일이어가지고요. 파일을 열게 하겠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로그인을 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선택하면 바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자, 압축 풀게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압축 풀기. 위치를 설정하라고 하니까 위치 좀 설정하겠고요. 아무데나 해놓으면 어딘지 찾다가 시간 나갑니다. 자, 확인을 해서 자, 압축을 진행시켰습니다. 압축 풀기를. 자, 이제 인터넷 창은 닫아줄게요. 자, 이제 큐라로 가져오겠습니다. 열어주시고요. 여기 왼쪽에 보면 파일 있죠? 요거 눌러서 불러올 거예요. 자, 선택하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압축을 풀었던 곳으로 가서 자, 더블 클릭. 자, 파일. 이미지는 말 그대로 JPG로 되어 있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파일스로 들어갑니다. 자, 그중에 이 STL이라는 게 있죠? 자, 이걸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불러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확대했을 때 한쪽만 이렇게 치우치면은 마우스 휠을 누른 상태에서 위로 올리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개체를 왼쪽 단추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왼쪽에 이렇게 공간이 나와요. 회전해야겠죠? 이동이 아니라. 그래서 회전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둥글게 나오죠. 자, 이때 해당하는 증기가 세워져야 되니까 여기 마우스 오른쪽 클릭으로 이렇게 보시면 빨간색 요 선을 클릭 드래그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여기 15도씩 돌아가요. 이렇게 15도씩 돌아가서 이렇게 맞춰주면 됩니다. 자, 약간 경사지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됐죠? 이 상태에서 여기 보면은 이게 바닥에 붙이기라는 기능이에요. 자, 이거 선택하겠습니다. 클릭. 그랬더니 얘가 알아서 바닥에 딱 놓여질 겁니다. 정확하게 90도를 내가 맞출 수 없을 때는 컴퓨터한테 바닥에 그렇게 해준 거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바닥에 잘 안착이 됐고요. 자, 이제 이 파란색은 회전하는 거죠. 이렇게 돌려서 회전해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크기를 좀 키워보겠습니다. 스케일이죠. 현재 너무 작아서 크기를 좀 키울게요. 음, 여기 부분에 현재 여기 보면은 균일한 크기 조정이 체크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쪽을 잡고 드래그해도 동일하게 X, Y, Z축으로 동일하게 이렇게 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우스 휠을 눌러서 위치 조정하고 더 크게 마우스 휠을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려서 볼 수 있겠죠? 지금 노란 선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이동해 볼게요. 이동을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얘가 바깥으로 나가서 놓게 되면 이렇게 회색을 띠게 됩니다. 출력할 수 없는 범주로 넘어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걸 안쪽에 놔야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야만 출력이 제대로 될 수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갖다 놨어요. 자, 이제 뭐 할 거냐면요. 얘가 제대로 될지 슬라이서라는 걸 통해서 클릭해 볼 겁니다. 슬라이서라는 걸 눌러볼게요. 자, 그럼 얘가 쭉 슬라이서를 해볼 거예요. 한 층 한 층 확인해 보는 거예요. 지금 모양이 지금 좀 크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걸릴 게 우려되긴 하는데, 너무 커요, 지금. 자, 취소하고 좀 줄이겠습니다. 자, 취소하고 스케일을 조금만 줄일게요. 줄여놓고 다시 슬라이스 할게요. 기본값으로 우리가 현재 세팅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기본값으로는 아무것도 설정 건는 게 없어요. 자,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거 될 동안 이거 좀 살펴볼까요? 이게 한 층의 높이 0.15mm라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해상도라고 해서 이 레이어층이 얇으면 얇을수록 깨끗한 외형을 갖는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내부 체움 정도가 현재 30%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 체움 정도가 30% 정도 되어 있고, 현재 서포트가 아마 여러분 안 켜 있으신 분은 이걸 선택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배치라고 되어 있는데 에브리웨어는 뭐냐 하면 만약에 서포트가 들어가야 될 곳이 있다면 다 집어넣어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필요한 곳만 넣을 거냐 아니면 전부 다 집어넣을 거냐 전부 다 집어넣는 거로 설정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뭐 요 정도만 보시면 뭐 될 것 같습니다. 슬라이싱 시간이 좀 걸리네요. 이 컴퓨터의 사양에 따라서 좀 시간이 좀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고 좀 늦는 경우도 있는데 어, 조금 시간이 필요하네요. 자, 여기 30%라고 되어 있는 게 내부 체험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30도가 내부 체험. 자, 여기 유효한이라고 되어 있는 이걸 서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포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여기 전체에 대한 내용들이 뭐 요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게 버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서 그리고 또 회사 제품마다 얘네들이 설정이 다 달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영어로 나와 있을 텐데 자, 여기 가서 프린터 관리에 가서 그 일반에 가면은 여기 보면 랭귀지라고 나와 있죠. 예, 한국어로 되어 있는데 기본값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값을 놓게 되면 기본값으로 나타나서 영어로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은 안 바뀌어요. 슬라이스 프로그램을 종료했다 다시 켜야 제 영어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프린터 관리에 가서 요 일반이라는 곳에 가서 언어도 설정할 수 있다.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슬라이스 프로그램을 큐라를 종료했다 다시 키면 이제는 그때 이제 영어가 이제 한글로 나오게 되겠죠. 자, 얘가 설정되는 동안에 우리 인터넷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사이에 돼야 될 테니까요. 자,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는 이유는 한국 신기버스라는 게 있어요. 아직은 어, 스트라타시스에서 만든 이 신기버스에 비하면 현저히 양이 적어요. 하지만 좀 좋은 기능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해요. 신기버스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오늘따라 좀 속도가 좀, 아, 다 됐네요. 요거부터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다 됐으니까. 현재 보면 얘가 출력되는 시간이 12시간 41분이라고 되어 있네요. 무게도 나오네요. 네. 자, 여기 보면 미리 보기라는 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미리 보기 누르면 레이어가 이렇게 처리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레이어가 끝나면 이런 층수가 나옵니다. 자, 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이제 총 831층이 설정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를 클릭 드래그로 내리면 밑으로 내릴 때마다 이렇게 속이 보여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확대를 해보면 자, 이렇게 내부가 이렇게 채워지고 자, 여기는 외벽, 여기는 내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30%만큼 채워진 거고요. 여기가 서포트라고 해서 서포트가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죠. 현재 얘는 뭐예요? 불림으로 바깥에 불림 층수가 이렇게 하나, 둘 개수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즉 바닥하고 잘 붙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림을 사용한다고 했죠. 불림의 또 다른 것은 이 패턴을 정할 수 있다는 거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부를 이렇게 확인해 보면서 분석해 보는 거죠. 소프트가 이렇게 생기는구나. 그리고 층수가 올라갈 때마다 어떤 식으로 층수가 올라가는구나 등을 이렇게 눈으로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출력은 하지 않았지만 모니터상에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구나를 확인해 볼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슬라이서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해요. 시간도 다 나타낼 수 있고요. 이렇게 한 후에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저장을 해야겠죠. 디스크에 저장을 눌러줄 겁니다. 디스크 저장 누르면 어디에 저장할 거냐를 물어보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G코드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G코드 파일로 G코드로 해서 위치는 상명대학교에 여기다 그냥 저장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한 이거를 USB에 담아서 이제 프린터에다 꽂아서 나타내주면 됩니다. 여기 G코드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이거를 USB 받아서 프린터에 우리가 사용하는
스텔스 205라는 프린터에 꽂아서 출력을 해보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슬라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간단한 거는 슬라이서 프로그램은 크게 어렵진 않아요. 세팅하는 게 어려운데 세팅하는 거는 하나하나 해보시면 되고 요거는 간단한 세팅입니다. 이건 간단한 세팅. 복잡한 세팅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복잡한 세팅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 정도까지 하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글 신기버스에 들어가서 그 프로그램, 인벤터라는 프로그램을 받는 것까지 오늘 수업으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잠깐 내려만 놓을게요. 자, 여기다가 신기버스라고 다시 입력하시고요. 자, 그러면 국내판 신기버스라고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세요. 여기에 좋은 것들이 있는데, 국내판 신기버스에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할 게 아니라 얘는 로그인을 해야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어요. 자, 3D 모델링, 3D 갤러리에 들어갔을 때 밑에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오죠. 다운로드 받으시려면 클릭해서 동일해요. 근데 신기버스는 그냥 다운로드가 됐죠.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클릭하면 로그인을 하다고 뜹니다. 로그인만 하면 다른 거 다 동일해요. 제가 이미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그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받으면 우리 아까 영문판 이제 신기버스에 들어가서 받았던 거랑 동일하게 다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은 걸 이건 이제 STL 파일로 돼 있어요. STL 파일로 돼 있는 것을 우리가 큐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불러오면 되겠죠. 자, 하는 방법은 당연하고요. 자, 이제 여기 좀 볼게요. 이 3D 모델링 프로그램이라는 곳으로 갈 겁니다. 얘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을 해줘요. 그 중에 우리가 인벤터를 사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오토데스크사에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 프로그램 설치라는 게 있어요. 이거 눌러줄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료 체험판 다운로드라는 게 있어요.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료 체험판 다운로드를 누르게 되면 몇 가지 물어봐요. 어떻게 쓸 거냐. 자, 교육용일 때는 1년 동안 쓸 수 있는, 어, 어, 뭐죠? 정확한, 왜 갑자기 명칭이 생각이 안 나죠? 1년 동안 쓸 수 있는 그 키를 줘요. 자, 그래서 교육용이라고 교육 커뮤니케이를 눌렀습니다. 누르면 이제 얘네들이 그냥은 안 주겠죠. 자, 뭘 요구하냐면 몇 가지를 요구하는데 시작 버튼 누르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딱 눌렀어요. 그러면 이제 물어봅니다. 교육 역할이 뭐냐? 난 학생이다. 교육자다. 자, 여러분들 간단히 학생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생년월일이 들어가겠죠? 생년을 집어넣고, 음, 연도로 해서 다음을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름하고 성을 쭉 쓰게 되면 다 동의하시고 계정을 하시면 돼요. 이미 계정이 있다고 하니까 계정이 이걸 쭉 다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네, 로그인을 할게요. 나머지 다 동의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암호로 해서 딱 넣잖아요. 그러면 이제 G코드가 핸드폰으로 오게 돼 있어요.
G코드가 아니라 번호가. 그러면 그 번호를 입력하면은 이제 6자리 그러니까 번호가 핸드폰으로 옵니다. 여러분들이 설정한 핸드폰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코드 입력을 누르면 자, 하나를 더 요구해요. 자, 뭐를 요구하냐면 시작하기 누르겠습니다. 자, 이때 물어봐요. 추가 문서가 필요한데 여기 있죠. 문서에서 여러분들은 학생이니까 학생증 있죠, 학생증. 학생증을 스캔해서 뭐 사진은 필요 없다고 돼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걸 제출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라이센스, 그렇죠? 1년 동안 쓸 수 있는 라이센스를 줘요. 물론 14일 이내에 문서를 업로드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1년 동안 쓸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나는 그냥 트라이얼 버전, 한 달만 그냥 사용할 거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이것도 다운로드 받을 때는 동일해요. 이거는 이제 1년짜리 라이센스를 받을 때 사용하는 거라면, 국내 신기버스 들어가서, 3D 모델링 프로그램 들어가서, 바로 오토데스크사로 들어가도 되긴 하는데, 경로가 있으니까, 이거 그냥 이용할게요. 들어가서, 인벤터, 프로그램 설치. 들어가면 이 경로 나오죠? 선택합니다. 자, 이때 어디다 이 무료 체험판을 어디서 다운받을 거냐. 그 위치를 학생이 아니라 이렇게 가정용이라고 선택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다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당연히 로그인을 해야만 오토데스크사에서 해주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로그인하면 핸드폰 번호로 다시 날라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했어요. 자, 이건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무료입니다. 무료. 이거는 전화번호만 확인하시면 돼요. 뭐 문자로. 자, 이렇게 해서 사용 기간은 딱 30일만 쓸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하면 코드가 다시 올 겁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눌렀어요. 자, 그러면 체험판 사용 목적이 나오겠죠? 뭐, 새 버전 보고 싶다. 산업 분야는 교육이란 말이 없다. 교육 있네요. 그 다음에 역할 빌드는 그냥 교육 멘토 정도? 교육 멘토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 레벨 정도 하게 되면, 매니저 정도로 할까요? 자, 그 다음에 다음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내용들이 딱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군 나와 있는데, 경기, 그래서 7133, 좀 5자리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다음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설치 버전 나오죠? 윈도우에 24 버전이 나와 있고요. 한국어 버전 설치 누르시면 인벤터가 설치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물론 내일 이 작업을 해서 컴퓨터에 깔아서 수업을 할지 아니면 학교에 인벤터가 설치되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걸 파악해서 내일 수업에 진행해 보는 것으로 간단한 거 만드는 것만 많은 시간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1시간 정도에서 이걸로 간단하게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3D 프린팅으로 출력해보고 등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거는 우리가 학생증을 찍어서 14일 날에 14일 안에만 제출하면 되니까 내일 다 제출하든지 오늘 작업을 하든지 여러분 컴퓨터에 깔아 놓든지 그래서 노트북을 가지고 오시든지 아니면 내일 컴퓨터에 깔아서 설정할 때 요것들을 미리 좀 할 거니까 조금 미리 학교에 수업하는 장소에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것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한 프레젠테이션 3D 프린터 자료를 가지고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큐라라는 프로그램을 깔아서 우리가 심리버스라는 곳에서 SQL 파일을 가져와서 어떤 식으로 분석이 되는지 뭐 설정까지는 하진 않았지만 오토 설정 같은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서 작업을 해봤어요. 내일은 이렇게 해서 만든 것들을 뭐 신기버스가 됐든 어디서 됐든 SQL 파일 가져온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하고 분석하고 3D 프린터로 세팅을 해서 출력하는 것까지 내일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이때는 인벤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 두세 개 정도를 우리가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STL 파일로 바꾸고 그리고 나서 그 STL 파일을 슬라이스 프로그램으로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출력할 수 있는 G코드로 바꾼 것까지 해서 내일 모레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좀 빠르게 말을 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녹화로 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참고해 보시고 오늘 전반적인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참여하신 25분 학생분들한테 대단히 감사하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보겠습니다. 자, 이제 퇴장하셔도 됩니다.